안녕하세요. 조작가TV의 조작가입니다. 여러분, 책을 쓰기로 시작을 하고 원고를 다 쓰셨죠? 목차와 제목을 정하고 원고를 다 쓰셨어요. 그리고 탈고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내 원고가 나올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출판사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자, 출판사 투고는 어떻게 하냐? 이미 많은 곳에서도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만의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10군데 러브콜을 받았어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근데 10군데 아무리 받으면 뭐예요? 저는 출판사에 계약해야 되는 곳은 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들을 잘 따지고 나랑 맞는 출판사를 만나서 계약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에 따라서 출판사마다 성격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편집해 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신과 제일 맞는, 자신의 책이 잘 맞는 출판사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어떤 분들은요, 저도 출판사 리스트가 있지만요, 이제 엑셀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쉽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출판사 리스트를 받아서 제가 이메일로 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하나하나 다 이제 인쇄를 해서 우편으로 다 보냈다고 했는데 요새 투고는 굉장히 쉬워졌죠. 이메일로 그냥 한 번만 눌러서 투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네, 하는 방법은 쉬워졌지만 내용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출판사를 일단 어떻게 찾아보냐? 일단 대형 서점을 가세요. 네, 대형 서점을 가셔서 이거는 발품을 파시는 게 중요해요. 미리 뭐 있는 출판사 리스트 보내드리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솔직히. 그런데 어떤 출판사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대형 출판사 가시면요, 매대에 있는 그 출판사들 뿐만 아니라 뒤에 벽 쪽에 보시면요, 출판사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제면 경영, 경제, 경영서 뭐 이렇게 섹션별로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출판사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셔서 거기서 찾는 게 제일 빠르실 것 같아요. 서점하고 친해져서 나쁠 건 없잖아요. 내가 이제 작가가 될 건데 서점을 자주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뭔지 계속해서 한번 보시고 요새 어떤 책들이 잘 나가는지, 이 책은 왜 잘 나가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를 분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내가 쓰고 싶은 책, 그냥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기에 이제 바쁘죠. 그리고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는 이제 6권의 책을 냈고 또 앞으로 나올 책도 많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이제 잘 팔려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게 돼요.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형 출판사를 가셔서 내가 좋아하는 컨셉이 뭔지, 그리고 이 책은 어디에 맞을 것 같은지 이런 걸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셔서 책을 보시면요, 여기 앞쪽에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 저자 프로필이 나오고 여기는 앞쪽에 나와 있네요. 앞쪽에 나오는 데도 있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 보시면 거기에 이메일 주소가 나와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뭐 참신한 그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써 있고, 이제 언제든 투고하셔도 됩니다, 이런 멘트 써 있는 출판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다 수집해다가 저는 다 하나하나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엑셀로 제가 또 보기 좋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기역부터 희역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투고를 해야 되죠. 투고를 할 때 절대 단체 메일 보내지 마세요. 이제 단체 메일 보내는 거 되게 편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투고 메일을 하는데 이제 원고를 보내야 되는데 원고를 누락한 거예요. 그래서 첨부 파일로 보내야 되는데 원고를 안 보내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니까요. 그거 하나하나가 나의 태도를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처음 할 때 한 번에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개인 메일로 꼭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시간이 없어. 그랬을 때 이제 단체 메일을 쓸 때 개인 메일 보내기 클릭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출판사에 더 관심이 있어, 이 출판사는 꼭 해야겠어, 그러면 그 출판사의 장점이나 이런 거를 그냥 따로 짚어주셔서 개인적인 메일로 보내면 출판사에서 더 눈여겨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새는 그 출판사들이
여기 출판사만 투고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 투고를 했겠지 생각하시고 전화를 하시다가도 다른 데서 전화 받으셨죠? 이렇게 의뢰 인사도 하시고 한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지혜롭게 잘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고를 투고를 했을 때 저는 정말 바로 반응이 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일주일이 걸렸다가 반응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초조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의 출판사는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저는 10군데 러브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한 그때 100여 군데 제가 투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렇게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딱 완성된 원고를 제가 딱 봤을 때도 이제 탈고까지 완벽하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출판사가 원고를 전체를 다 보진 않아요. 일단 제목하고 이게 어떤 제목에서 근데 분명히 이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는 드러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보고 나서 그리고 목차를 보겠죠. 그리고 목차가 괜찮다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하든지 정말 이 원고는 놓치면 안 되겠다 하면 정말 바로바로 연락이 전화가 오든 문자가 오든 정말 메일이 오든 바로 이렇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고요. 바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내가 그 출판사랑 바로 계약을 하진 않으셔도 돼요. 또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출판사가. 정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나랑 맞는 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좋고 제가 봤을 땐 한 일주일 정도 투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3가지를 다 해봤어요. 저는 완전 원고를 써서 투고도 해봤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저한테 기획을 해서 의뢰도 했었어요. 이런 기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원고를 써달라. 그리고 또 3번째는 목차까지만 쓰는 거예요. 목차 쓰고 샘플 원고 하나? 아니면 뭐 몇 개 정도 써가지고 그렇게 해도 투고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제일 짜릿한 거는 뭐 기획 출판도 다 좋겠지만 제가 정말 쓰고 싶은 주제로 제가 열심히 써갖고 완전 원고를 완성했어. 그리고 나서 보냈을 때 딱 반응이 왔을 때 그때가 제일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이런 경험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출판사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초보 저자 같은 경우에는요, 인세가 6에서 8%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책도 내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9%,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봤자 우리가 뭐 인세로 요새는 돈 버는 시대는 아니라고 해요. 자기 브랜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책을 쓰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다가 잘 되면 진짜 좋잖아요. 그쵸? 되게 운이 좋아서 운도 많이 작용을 해야 되겠고 제목도 좋아야 되겠고 내용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작용해서 책이 잘 팔려서 내가 브랜드가 되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100만 원, 50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근데 요새는 안 주는데도 있을 수 있고요. 실세는 거의 예전엔 3,000부 정도, 2,000부, 3,000부 찍었는데 요새는 1,000부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0에서 1,500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1,500부를 찍었어. 그러면 10%를 받아. 그럼 얼마죠? 한 15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나중에 받을 돈이 일세 정산할 때 50만 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 또 이제 세금 떼고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요, 출판사마다 다 달라요. 이제 선 계약금을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그냥 몰아서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출판 계약을 하시다 보면 1년 아래 출간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조항들도 있고 그런데 완전 원고를 전달하고 나서 2, 3개월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 책은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책은 2년이 걸린 것도 있고 지금 1년이 됐는데 아직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형 출판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좀 이 시기가 길어지는 거는 맞아요. 이제 작은 출판사들은 빨리빨리 내줄 수 있는데 대형 출판사는 1년의 계획을 뭐 미리 아마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책도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점.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뭐 또 다른 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홍보 마케팅을 위한 그 준비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출판사와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나 모르겠는데 궁금증이 있다면 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다음에는 출간 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원고를 다 썼는데 그 원고로 판단하진 않거든요. 출판사들이. 그냥 출간 계획서는 한 장짜리로 내가 이 어떤 내용을 담은 어떤 책이다 이거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출간 계획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